네,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먹어볼까? 또는 이 도시에선 어디가 맛집이지? 이런 즐거운 고민과 물음을 갖고 음식점을 찾아가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는 스티커나 명패가 입구에 붙어있는 걸 흔히 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음식점 인증이 얼마나 공신력 있게 선정되고 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윤환 숭의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흔히 입식점을 갔는데 입구에 무슨 군 선정 맛집, 네. 이런 팻말이나 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면, 내가 음식점 잘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는데요. 나올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인증제 때문에 그 음식점을 찾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거냐면 KS 마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지면 그곳에 이제 그 인증 마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맛있다라는 말보다는 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을 통과한 음식점이다. 이런 의미의 인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네. 이제 그런 인증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신뢰를 좀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인증제의 관건이 될 텐데요. 현재 우리의 음식점 이 인증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식당 입구와 내부 곳곳에 형형색색의 마크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발행한 각종 인증입니다. 모범 음식점과 지역 맛집 인증을 비롯해 저염 실천 음식점과 건강 음식점까지 이름과 성격은 비슷한데 지정 기준이나 지정 기관부터 각기 다른 인증이 한 음식점에 5개나 됩니다. 우리가 저염 실천이나 이런 건 우리가 정책상 그냥 자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른바 지역 맛집에는 프랜차이즈 양식당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맛집으로 등록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수도는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등록됐습니다. 음식점 인증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57개가 운영되고 있고 인증 기준도 지역별, 기관별로 제각각 다릅니다.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지역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무슨 아주 특색 있는 메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토속적인 어떤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맛집으로 선정된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맛집이 아닌데도 주는 거는 인증의 기준만 맞추면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인증의 기준이 높으면 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데 또 그 기준이 너무 낮으면 좀 난립하게 되는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네. 그 화면에 보니까 이제 저염 실천 음식점, 그리고 건강 음식점, 이런 스티커도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염 실천 그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곳에 들어가는 음식들 중에 소금이나 나트륨 함량을 10% 정도 줄였다 하면은 그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되고 나서 단계가 올라가면 건강 음식점이라는 또 기준을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음식점은 위생 등급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 8가지 중에서 7개의 기준을 만족을 하면 그 이제 인증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기준이 비슷비슷한 음식점 인증제가 무려 57개나 된다고 해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이 인증제가 다양하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맛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아니면 예술성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이 위생에 관한 거라는 게 좀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증의 시작, 음식점의 인증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은 88년도 올림픽 때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식당의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개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인증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위생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제 인증들도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기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이 그 강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네. 그전에는 친절 음식점 이런 스티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지금도 본 거는 같은데.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결국은 그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위생이랄지 아니면 저염과 같은 건강식이랄지 이렇게 조금
공적인, 네. 그러니까 이전 그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의 인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친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기준만 맞다 그러면은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그 뭐 인증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인증 마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증제가 많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인증 이후에 그러니까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인증 이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게.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방금 같은 경우도 한 식당 같은 경우 5개의 인증이 이제 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인증이 되려면 꼭 재심사나 재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식당 관점에서도 처음에 한 번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1년이나 2년 후에 재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선정을 하고 재관리가 상당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범 음식점이랄지 이렇게 인증을 받은 곳이 어떤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를 위반한 경우로 적발되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네, 네. 실제로 한 번 인증이 됐던 경우에 이제 마크를 달아놓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선정이 안 됐을 때 떼야 되는데 떼지 않고 그냥 붙여놓는 거죠. 그냥 붙여놓는 업소들도 좀 있다고 네, 예. 그렇게 접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걱정이 그런 되네요. 스티커 만들고 뭐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난해 같은 경우 서울시와 25개 서울시에 있는 구청들이 8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8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26으로 나눠보면은요, 네. 한 구청당 사용하는 인증의 예산은 3천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평가를 하고 네. 발급을 하고 재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 예산 갖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증이 좀 이렇게 난립하고 좀 이렇게 쉬워지는 것이 예산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음식점의 인증제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기준이 다르지만 이제 프랑스에서 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미슐린 가이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별에 따라서 음식의 평가도 달라지는 그런 제도인데요. 화면 보시죠. 네, 세계 최고 권위의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에서 별 등급을 받는 레스토랑은 명성과 부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C'est une journée très particulière, une journée d'intense bonheur. Aujourd'hui, j'ai évidemment une pensée pour toutes les équipes qui sont restées au restaurant.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1개를 받으면 요리가 훌륭한 집, 별 2개를 받으면 여행길에 요리를 맛보기 위해 멀리 길을 돌아갈 만한 집, 별 3개를 받으면 오로지 그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은 집으로 소개됩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별점을 받는 건 전 세계 셰프들에겐 평생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억하기로 이제 지난 2003년인가요? 그 프랑스에서 이제 이 미슐랭 별 3개를 받던 요리사가 이제 그 음식점이 별 2로 강등된다 이런 소문에 이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에도 그 3개를 받고 있던 그 요리사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살을 한 경우가 한 일주일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을 3개를 받느냐 2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손님이 한 40%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명예도 명예지만 그 어떤 매상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슐랭의 별은 정말 예민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확실하네요. 네. 네, 미슐랭 평가는 매년 발표되죠. 이제 미슐랭 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는 좀 말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런 음식점 평가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방송들을 보게 되면 많은 셰프들이나 또는 요리 연구가분들이 계시고 음식점에 대한 것도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방송을 보면은 다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맛없다라는 평가는 없거든요. 막상 우리의 방송 속에서 그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그 식당을 평가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권위와 어떤 이 도덕적인 그 안정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TV 맛집에 나왔다고 이제 뭐 무조건 신뢰하고 하는 그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때 이웃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올해도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독도 역시 안보 문제인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시해야 될 게 한둘이 아닙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